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최근에 제 생일인 4월 25일 이 기간에 맞춰서 한 일주일 정도 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대전 갔다가 논산 갔다가 다시 대구 돌아와서 대구 한 바퀴를 돈 것 같네요. 대구가 생각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갈 만한 곳이 아직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마냥 놀기만 하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돼서야 억지로 운동도 가보고 다시 오디오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젠 정말 집에 있고 싶어요. 나가기가 싫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시리즈 마지막 인사. 제목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죠? 네, 그럼 한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슨 댓글이든 다 읽고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세계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했던 8월. 그 8월 2일 밤 9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후덥지근하고 탁한 밤 기운 속에서 불길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희미하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타락한 이 세상에 신의 저주가 무겁게 내려앉은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태양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지만 멀리 지평산은 벌어진 상처에서 끈적이는 피가 흐르듯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올려다 보면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려다 보면 만 안에 정박한 배의 등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독일인 2명이 정원 오솔길에 돌로 만든 난간 옆에 서 있었다. 그 뒤로 낮지만 튼튼해 보이는 저택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절벽 밑에 펼쳐진 해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은 4년 전 폰 보르크가 하늘을 날아온 독수리처럼 착륙한 곳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낮은 소리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두운 절벽 밑에서 봤다면 그들이 피우는 담뱃불은 증오로 불타오르는 악마의 눈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폰 보르크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 독일 황제의 충실한 스파이 중에서도 그보다 더 뛰어난 스파이는 없었다. 영국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를 고를 때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랐던 건 그에 걸맞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6명뿐이었다. 그 6명은 폰 보르크의 재능에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독일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인 폰 헬링크 남작은 그 6명 중에 하나로 그날 폰 보르크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다. 100마력짜리 대형 벤츠가 시골길을 가로막고 서서 런던으로 돌아갈 남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세로 봐서는 자넨 일주일 내에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될 걸세. 베를린에서 성대한 환영식이 자네 기다리고 있을 걸세. 이곳에서 보여준 자네의 활약을 상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어. 나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1등 서기관인 남작은 키, 가슴, 어깨, 어디를 봐도 거구의 사내였다. 말투가 느리고 엄숙했는데 정계에서는 그 점을 좋게 봐들였다. 영국인을 속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속이기 쉽고 다루기 쉬운 종족도 없을 겁니다. 폰 보르크가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럴까?
영국인들은 이상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 그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할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하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덫에 걸려들어. 첫인상으로만 판단하면 아주 관대한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경계선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상대방은 영국인에게 모든 걸 맞춰야만 해. 섬나라 특유의 낡은 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었어. 이건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네. 예의 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면에서 묘하게 고개를 치켜드는 영국식 편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커다란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네가 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어. 시골에 있는 한 강요의 저택에서 열리는 주말 파티에 초대를 받았지.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마음을 다투놓고 이야기를 나누더군. 폰 헬링크 남작이 여기까지 말하자 폰 보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저도 갔었습니다. 그랬었지. 난 그곳에서 들은 정보를 요약해서 베를린으로 보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지. 그날 파티에서 오간 대화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지. 그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갔는진 아주 간단하게 밝혀졌다네.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넨 아마 상상도 못할 걸세. 그때 참석했던 영국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관대함을 보이지 않았어. 명예를 회복하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렸지. 그런 면에선 자넨 스포츠맨인 척했고 또 그것이 통했으니 정말 다행이야. 아니요, 척이라뇨.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건 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타고난 스포츠맨입니다. 스포츠는 정말 즐겁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일이 더욱 잘 풀린 거군. 요트 레이스, 사냥, 폴로, 어떤 스포츠에서도 영국인에게 뒤지지 않은 이 말일세. 사도마차 종목에서는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우승했을 정도니까. 청년 장교들과 권투 시합을 했단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어땠나? 누구도 자네를 경계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사랑스러운 스포츠맨이나 독일인 치고는 품위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 워낙 술도 잘 마시고 나이트클럽에는 뻔질나게 드나들며 대책 없이 놀기만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시골의 저택을 근거지로 영국의 수많은 정보를 빼냈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신사가 유럽 최고의 실력을 가진 스파이라니 누가 믿겠나. 자넨 천재야, 천재. 정말 대단한 천재야. 남장님, 과분한 칭찬은 그만두십시오. 영국에 와서 4년 동안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최근에 손에 넣은 게 있는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서재의 문은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폰 브루크는 전등을 켰다. 거구의 남작이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 폰 보르크는 문을 닫고 창살이 달린 창문에 걸려있는 두꺼운 커튼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조심스럽게 이곳저곳을 살펴본 뒤에야 비로소 그는 검게 탄 독수리 같은 얼굴을 남자에게로 향했다. 이곳에 없는 서류도 일부 있습니다. 아내와 집안 사람들이 어제 플러싱으로 출발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그 편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네 이름을
민간 수행원 신분으로 올려 이미 서류를 제출해놨네. 자네 신분이나 자네 짐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진 않을 거야. 아직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어. 영국이 프랑스를 외면할지도 모르니까 양국 간에 서로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 조약을 맺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벨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벨기에도 외면할 거야. 아니요, 외면할 리가 있습니까? 벨기에와는 정식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영원히 굴욕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폰 보르크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평화롭게 지낼 거야. 그럼 영국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실리를 중히 여기는 시대일세. 명예 같은 건 구시대의 관념에 지나지 않아. 게다가 영국은 아직 전쟁 준비도 마치지 못했어. 5천만 마르크나 되는 우리나라의 특별 전시세는 우리의 목적을 타임스 일면에 광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도 영국인들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네. 그에 답하는 것이 나의 일이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격노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네. 그것을 달래는 것도 나의 일이야. 단약 비추, 잠수함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고성능 폭탄 제조 설비. 전쟁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 이런 상태에서 영국이 참전할 리가 없지. 거기다가 우리가 아일랜드 내전이나 참전 운동을 배후에서 부추겼기 때문에 국내 정치 문제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야. 영국은 틀림없이 장래의 일을 걱정할 겁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야. 앞으로 영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네. 바로 그래서 자네의 정부가 커다란 도움이 되는 거지. 영국과는 언젠가는 싸우게 될 거야. 설사 영국이 바로 참전한다 해도 우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네. 참전을 뒤로 미룬다면 상황은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게 될 거고, 영국은 단독으로 싸우기보다는 동맹군으로 싸우는 편이 더 현명하겠지만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닐세. 영국에게 이번 주는 운명의 7일이 될 거야. 참,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안락 의자에 앉은 폰 헬링크 남작이 유유히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전등빛을 받아 대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참나무 판자로 둘러싸인 이 넓은 서재의 벽에는 책장이 붙어 있었다. 방구석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커튼을 걷자 노쇠로 장식된 번쩍이는 커다란 금고가 나타났다. 폰 보르크가 회중시계 줄에 걸어두었던 조그만 열쇠를 하나 떼어놨다. 그것으로 자물쇠를 풀어 묵직한 문을 열었다. 보십시오. 폰 보르크는 금고 옆에 물러서서 손으로 안을 가리켰다. 밝은 전등빛이 안을 비추었다. 안은 몇 개의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서류가 몇 줄에 걸쳐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폰 헬링크 남작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칸막이마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다. 폰 헬링크 남작은 눈을 움직이며 소리내어 읽어갔다. 여울, 항만 방비, 항공기, 아일랜드, 이집트, 포츠모스 요새, 약 20가지 정도의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굉장해! 담배를 내려놓은 폰 헬링크 남작이 두툼한 손으로 박수를 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말했다. 이걸 모으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술 좋아하고 승마를 좋아하는 시골 신사치고는 성적이 괜찮은 편 아닙니까? 하지만 이 수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손에 넣게 될 물건입니다. 그것을 넣어둘 공간은 이미 마련해 두었지요. 폰 보르크가 해군 암호라고 적힌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정보가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낡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무슨 일이선지 해군성에서 경계를 강화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암호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애를 좀 먹었죠. 지금까지 스파이 활동 중에서 가장 커다란 실수였지요. 그래도 수표책과 유능한 부하인 엘터몬트 덕에 오늘 밤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폰 헬링크 남작이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안타깝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돌아가야겠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컬트 테라스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이미 일을 시작했어. 전원이 각 부서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 자네의 뛰어난 솜씨를 보고 돌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구만. 엘터몬트가 몇 시에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폰 보르크가 전보 한 통을 내밀었다. 오늘 밤 반드시 새로운 점화 플러그를 지참 엘터몬트. 점화 플러그라니? 엘터몬트는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착오를 가진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암호는 전부 자동차 부품으로 되어 있죠. 냉각기는 군함, 오일 펌프는 순양함, 이런 식입니다. 점화 플러그는 해군 암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호의 포츠모스에서 발신했구만. 그런데 엘터몬트에게는 얼마를 줄 생각이지? 폰 헬링크 남작은 전보의 겉면을 살펴보며 말했다. 특별한 일이니까 500파운드를 줄 생각입니다. 물론 수당도 따로 줘야겠죠. 욕심이 많은 악당이구만. 이런 매국노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상금을 지불하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엘터몬트만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자입니다. 늘 돈에 걸맞는 물건을 건네주니까요. 물건이란 엘터몬트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반영 감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귀족들조차도 영국에 대해서 적의를 불태우고 있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에 비하면 오히려 조용한 편이죠. 그렇다면 그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란 말인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을 정도죠. 영국 국왕은 물론 영국식 영어에도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가셔야 합니까? 이제 슬슬 나타날 때가 됐는데. 가봐야 하네. 너무 오래 머물렀어. 자네가 내일 아침 일찍 요쿠공 기념탑 옆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 암호 문서를 전달해주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셈이야. 아니, 이건 도케이 와인이잖아. 남작이 굳게 봉해진 먼지를 뒤집어 쓴 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쟁반 위에는 병과 함께 긴 잔이 2개 놓여 있었다. 런던으로 가시기 전에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만두겠네. 어쨌든 굉장한 수이구만. 엘터몬트는 특히 와인에 까다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집 토케인 와인이 아주 마음에 든 듯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죠. 제가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테라스로 나와서 자동차를 향해 걸어갔다. 남작의 운전사가 가볍게 손을 움직이자 대형차가 소리를 내며 떨기 시작했다. 남작이 더스트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저게 하리치 군항의 불빛인가? 아주 평화롭게 보이는구만.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불빛이 보이겠지. 그렇게 되면 영국의 해안도 저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있지 못할 거야. 우리의 제펠린 백작의 말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하늘도 저렇게 조용하진 않을 거야. 아니,
근데 저건 누군가? 뒤쪽 저택에 불이 밝혀진 창이 하나 있었다. 램프 불빛이었다. 램프 옆 테이블 향해 앉아있는 것은 시골풍 모자를 쓴 얼굴이 붉은 노파였다. 노파는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때때로 손을 멈춰 옆에 놓인 깔개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커다란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하녀인 마사입니다. 그녀만 이곳에 남겨두었죠. 대용 제국의 상징물 같구만.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모습 말이야. 당장이라도 꾸벅꾸벅 줄 것 같지 않나?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게나. 남작이 낄낄 웃으며 말하고 인사를 한 뒤 손을 흔들며 자동차에 올랐다. 곧 자동차의 전조등에 불이 켜지며 둥그런 두 개의 금색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그는 호화로운 리무진 좌석에 편하게 앉아 유럽에서 일어나려 하는 비극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 그러느라 그는 반대 방향에서 달려온 소형 포드 자동차가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동차의 불빛이 멀리 사라지자 폰 보르크는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서재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램프 불빛이 꺼졌다. 마사가 잠든 모양이었다. 그는 창 옆을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족들 그리고 많은 하인들과 생활했기 때문에 넓은 저택의 어둡고 고요한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래도 가족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였다.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노파가 한 명 있을 뿐 저택 전부가 완전히 그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 아직 정리해야 할 것이 서재에 많이 남아 있었다. 바로 정리를 시작했는데 서류들을 태우느라 단정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열기에 곧 붉게 물들어 버렸다. 테이블 옆에는 가죽으로 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폰 보르크는 금고에서 귀중한 서류들을 꺼내 순서대로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예민한 귀에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기쁘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가방에 끈을 묶고 금고를 잠근 다음 서둘러 테라스로 나갔다. 바로 그때 라이트를 켠 소형 자동차가 문 앞에 멈춰섰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재빨리 내려 빠른 걸음으로 폰 보르크에게 다가갔다. 운전사는 건강한 체구에 하얀 수염을 기른 초로의 사내였다. 그는 내일 아침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듯이 운전석 의자에서 기대 몸을 쉬고 있었다. 폰 보르크가 달려나가 손님을 맞았다. 그래. 어찌 됐나? 그가 재촉하듯이 물었다. 가져온 물건은 어디 있지? 어서 한번 내게 보여주게. 어서. 엘터몬트는 대답 대신 조그만 갈색 종이 꾸러미를 머리 위에서 얼기양양하게 흔들어 보였다. 오늘 밤에는 환대를 해줘야 할 거예요. 드디어 해냈어. 엘터몬트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에피소드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편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해는 많이 떴고요. 시간은 새벽 6시 13분이 됐습니다. 제가 밤 인사를 하는 건 좀 그렇고 다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그럼 화이팅!